예도입니다. 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민주당 대표 선거가 마지막 종착점을 향해 가면서 문파의 더러운 피들이 일체가 되어 기괴한 광인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하여 정신분석을 적용시키려고 합니다. 예도의 철학적 정치 논평, 독특한 맛이 있죠. 그죠? 강의의 가치를 아시는 분은 예도TV 후원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시민부터 보면 얼굴 벌겋게 해서 분노에 차서 ABC론, 어물전론, 건축학개론,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적용되지도 않은 그런 비유들을 끌고 와서 이재명 대통령을 저격하는 유시민의 모습, 뭔가 기괴하죠. 그리고 송영길 당대표 후보자 앞에서 김어준이가 당청 갈등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순진한 얼굴을 보이면서 아 그래요? 할 때 느껴지는 섬뜩한 감정. 최욱이 송영길 당대표 후보자 앞에서 매불쇼가 조불쇼임을 전혀 모르는 듯한 순진한 얼굴을 지을 때 느껴지는 그 묘한 감정. 특정 차기 대권 후보자를 정해놓고 움직이는 매불쇼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했을 때 아, 제가 언제 그랬어요? 전혀 모르는 듯한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의아해하는 최욱의 얼굴에서 나타나는 그 기괴한, 이상한, 공포스러워서 심지어는 섬뜩한 감정까지 느끼게 만드는. 그리고 최민희의 한 푼 주십시오로 들리는 그 기괴한 연설, 한 표 주십시오. 아, 이런 수준을 가진 자가 정치를 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에서나 가능합니다. 연설문을 스스로 쓸 수나 있을까? 의문이죠. 그죠? 거기다가 본인 스스로는 언론개혁의 선구자인 것처럼 선전지를 해대지만 언론을 탄압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행태, 전부 다 기괴하죠. 최근에 정청래가 페이스북에 호남을 어머니에 비유하면서 어머니 도와주십시오. 정말 기괴합니다. 어머니 여신을 부르는 듯한. 거기에 또 추미애가 응답하면서 답글을 썼잖아. 전부 다 기괴해 여러분. 정상적인 인간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최근에 이지은의 행보, 볼콕 논란부터 시작해서 대통령 사진을 끌고 들어와 신천지 이희자와 연결시키는 그 뻔뻔함, 웃으면서 하잖아. 그리고 당대표 정청래와 위원장이 그렇게 격이 없이 친한 모습을 대놓고 보여주는, 백주대낮에 당대표와 위원장이 거리감이 하나도 없어. 그런 모습을 그냥 보입니다.
밥을 먹으면서 손가락으로 볼을 찌르면서 온갖 친숙한 모습을 보이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상당히 낯설게 느껴지죠. 그래서 기괴함을 느끼는 거야. 친숙한 것이 낯선 것으로 다가올 때 거기서 느껴지는 공포감, 두려움, 불안, 섬뜩함이 바로 기괴함이에요. 정신분석학적. 모든 것이 다 기괴해요, 여러분. 여기에는 이성적 통찰, 현실을 바라보는 예리한 눈, 정치는 바로 이런 매의 눈이 필요하잖아. 그런데 전부 다가 오컬트 집단에 미친 광기의 모습을 보이면서 기괴함을 드러내는 모두가 하나같이 왜 이럴까, 여러분? 예도가 1년 전부터 왜 이 집단을 문파의 더러운 피라고 그랬겠어? 사익 집단, 진보를 팔아 공익을 위하여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사리사욕만 챙기면 끝인 집단. 그래서 정치를 종교로 만든 집단. 딱 들어맞잖아요. 1년 후에도 하는 행동이 감추어졌던 게 드러나면서 이 피가 얼마나 역겹고 더럽고 섬뜩한지, 얼마나 기괴한지가 드러나는 거야, 여러분. 프로이트는 1919년에 다스 운하임리셔, 섬뜩한 것이라고 하는 논문을 쓰는데, 독일어를 잘 살펴보면 여기엔 하이맛이라고 하는 고향을 나타내는 어원이 들어가 있어, 여러분. 고향과 같이 친숙한 것이 갑자기 낯설게 다가올 때 거기에서 느껴지는 섬뜩함, 이게 정신분석학적으로 기괴함인 거야. 예를 들면 신경증 환자들이 왜 여성 성기를 섬뜩하게 느끼는가? 어머니의 모태는 상당히 친숙하고 고향과 같잖아, 그죠? 그런데 아버지의 이름이 나타나 거세를 경험하면서 공포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 양가성으로부터 신경증 환자는 여성 성기를 보면서 섬뜩함을 느껴요. 뭔가 친숙한 모태가 거세공포로 인하여 낯설게 느껴져요. 이 경계의 모순, 대립, 이게 기괴함인 거야, 여러분.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그 인형들이 어느 날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다가올 때, 또한 나의 얼굴을 거울 속에 비췄을 때 그 친숙하던 얼굴이 낯설게 다가올 때, 나의 분신과 같은 존재, 친숙한 존재, 부모, 형제, 친구, 이런 분신이 어느 날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낯설음으로 다가올 때 느끼는 감정. 어린 시절에 애니미즘과 토테미즘의 주술적 힘이
성인이 되어 어느 순간 갑자기 현실로 반복하여 다가올 때 느끼는 감정, 이게 기괴함이야. 여러분, 엄청 친숙했는데 완전히 낯설은 것으로 다가올 때, 겉으로는 진보를 팔고, 그리고 약자를 팔고 정의를 팔지만은 실제로는 진보의 가치 따위는 전혀 없이 삶을 영위한다든지, 외적으로는 이미 기득권자로서 대한민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점에 오른 자들이 약자 프레임을 갖고 위선을 떤다든지, 전부 다 하나같이 이미지밖에 없는 유령들이야. 여러분, 이들이 이제 실체를 드러내면서 일체가 되어 움직이니까 민주 진보 진영 시민들이 볼 때 섬뜩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기괴한, 이상한, 공포 스릴러나 오컬트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나타나는 거야. 여러분, 상징계의 질서에서 의미와 연세로 묶여서, 아, 진보는 이런 거야. 그리고 진보는 약자들을 위하여 정책을 펴고, 또한 그 사회의 기존 질서만을 따라가는 존재들이 아니야. 의미와 연세는 그렇잖아. 어느 날 갑자기 이 모든 것을 부정하면서 실제 중에 실제로서 완전히 다른 원초장면과 같은, 그것이 상징계에 구멍을 내고 올라올 때 그 기괴함, 프로이트를 낙관적으로 보면 이렇게 돼. 어린 시절에 거울 단계에 나의 이미지가 사실이 아니라 허구임을 인지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낯설은 감정, 이 모든 것들이 기괴함이에요. 이 기괴함에 광기까지 더해지면요, 지금 이 문파의 더러운 피가 보이는 그 행태들은 기괴한 광인들의 미친 행위들이 되는 거야. 여러분, 쏙 들어져. 그죠? 그래서 이러고 다니는 거야. 문제는 이 기괴한 광인들의 힘이 민주 진보 진영 시민들과 국민들 30%, 40%의 지지를 받고 있다라. 20년 전에 살아 있었던 노무현이라는 인물을 지금도 이미 하늘나라로 간 이 존재를 지금도 현존하여 뭔가 자기들을 지켜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그것 이외에는 할 줄 아는 정치가 없는 이 무능한 집단, 그죠? 그래서 기괴한 거예요. 이미 하늘나라로 간 자를 소급하여 현존화시키면서 정치적으로 계속 이용할 때 나타나는 그 기괴함. 단순한 위선자들이 아니야, 여러분. 이미 기득권자들이면서 약자 프레임을 갖고, 어머니 도와주십시오. 추미애가 또 어머니 여신이 된 듯한 느낌이죠. 그죠?
하나같이 왜 이럴까? 어? 전환길 고성국의 뉴미디어 권력에 놀아나는 국민들과 시민들 못지않죠, 그죠? 뉴스공장, 매불쇼, 박시영 TV, 새날. 정말 시대착오죠. 반시대적 20년 전의 세계관에 갇혀 노무현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좀비 집단. 그래서 정치의 종교화인 거야, 여러분. 마치 이단 종교에서 펼치는 종교 의례에 참석한 자들의 광인들의 얼굴, 그러나 기괴한 얼굴을 여러분들은 지금 정치판에서 목도하고 있는, 그것도 민주 진보 진영 안에서의 이 미친 기괴한 광인들을 여러분들은 보고 있는 거다 이거야, 여러분. 그런데 이 집단이 당대표 선거에서 졌다고 해서 승복할까? 여러분 그거 생각해 봤어요? 이미 일주일 전부터 뉴스공장의 김어준이가 여기서 패했을 때 과연 승복할까? 진쪽이 이데올로기가 막 퍼져나가죠. 신당 창당이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끝까지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 새롭게 선출된 당대표를 뒤흔들면서 지랄 발광을 뗄 거라고 여러분. 눈에 보이죠. 아마 대통령은 임기 중에 45%의 지지율과 55%의 지지율, 김민석이 당대표가 되어 어느 정도 통합에 성공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문파의 더러운 피는 승복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자들의 차기는 조국 아니면 추미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민석의 당대표 구성에 결코 복종하지 않을 거야. 당을 깨고 나가든 내부에서 준동을 하든 김어준은 결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바라보며 자기의 길을 갈 거예요. 당대표 선거는 무난하게 이길 것 같죠, 그죠? 김민석 후보자가 당대표가 되고 최고위원도 3대2 아니면 4대1까지 이길 것 같아요. 오늘 드디어 호남에서 투표가 시작됐는데요. 여기에서 동학혁명의 정신이 일어나서 김민석 후보를 아주 강력하게 밀어서 당대표로 만들 거예요. 이미 그런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고 정청래는 떨어지겠지만은 30-40%가 지지하고 있어. 이 문파의 더러운 피를 여러분, 30-40%가 만만치 않죠. 민주진보진영 내부에서. 그래서 선거 끝나고도 계속 지랄을 할 거다. 이재명 대통령을
괴롭힐 거고 대통령으로서의 그 권위도 인정하지 않을 거고 계속 준동을 할 거다. 대통령은 계속 지지율이 빠지고 있잖아. 그죠? 이 자들은 다른 길을 갈 겁니다, 여러분. 선거에 승복하듯 하지 않든 당 내부에 남든 당을 깨고 나가든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차기 조국이나 추미애를 미리부터 결정하고 움직이겠죠. 미래는 이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메가 프로젝트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갈 거고 2030 젊은 미래 세대를 위한 살아있는 정치를 보여주면서 새로운 당대표와 함께 국가를 세계의 무대 위에 올려놓을 거예요. 그러나 이자들의 준동에 의하여 한쪽은 전한길과 고성군, 한쪽은 뉴스공장과 매불쇼, 유시민 이에 기반하여 움직이는 문파정치, 노무현을 팔아 오늘날까지도 검찰개혁 이외에는 정치의 주제를 모르는 좀비 새끼들, 기괴한 광인들, 이 양쪽이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러나 이재명은 자기의 길을 갈 거야. 김대중 대통령과 같이 새로운 문명의 전환기에 AI 기술 자본주의 시대에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세계의 무대 위에 올려놓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설 거야? 당대표 선거 후에 이런 행보를 보이면서 어느 정도 지지율은 더 올라갈 거야, 여러분. 그러나 이 자들은 결코 승복하지 않을 겁니다. 이 기괴한 광인들은 기득권을 포기할 인간들은 없어요. 본능적으로 권력, 부, 명예는 그죠.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리고 이 자들의 지금까지의 행적, 20년 동안 민주진보 진영, 민주당의 빨대를 꽂고 꿀을 빨아오면서 기득권 놀이를 했던 이 자들, 그죠. 말은 국민을 팔고 공익을 파는데 그런 정치를 할 줄 모르는 자들이야. 이 자들이 승복하겠어요? 안 합니다, 여러분. 각오하셔야 돼. 그래서 당분간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많이 오르지 않을까.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성공할 겁니다. 얘도 물러갑니다. 주스.